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비만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핫한 얘기죠. AI. AI가 이제 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논문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이제 실제로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회사나 실제로 이제 대학생의 리포트 이런 부분에서도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AI가 사용이 되는지 의학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AI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특히 이용해서 리포트를 사용하거나 이제 사업계획서 회사원들은 작성을 위한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챗GPT 외에도 퍼블릭시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AI가 어떻게 신약 개발에 사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질환에 사용 중인 약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돼 가지고 다른 쪽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약물이 전혀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서 재탄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AI가 발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질병은 캐슬만 디지즈, 캐슬만 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캐슬만 병은 면역작용,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림프절이 과도하게 증식을 해서 전신에 퍼져서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약이 없으니까. 근데 AI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그런 약물을 조금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의학적으로 조금 검증해 볼 만한 약이 나와서 그걸 한번 실제로 환자분한테 투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캐슬만 병으로 시험 판정을 받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기존의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4천여 개의 기존 약물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AI가 추천해준 항류마티스제, 류마티스 치료제인 아달리무맙이라는 약을 AI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 약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캐스마 병에도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투여를 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NEJM이라고 되게 유명한 의학 저널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TNF 시그널링을 이제 타겟을 하는 해서 이제 캐스만 병을 치료를 했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캐스만 병은 뭐 되게 좀 어려운 병이고 희귀한 병이셔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이런 논문을 통해서 거의 처음 접한 그런 질병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달리무반이라는 그 류마티스 약이 TNF, 그러니까 종양계사인자죠.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에 작용을 해서 그 이 캐슬만 병 치료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림프절 구성을 보면 여기에 TNF가 있습니다. 이 TNF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캐슬만 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TNF를 원인으로 생각해서 이 아달리무맙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네, 그렇다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달리무밥을 투여했더니 그 캐슬만 환자가 2년이 지난데도 완전히 관해 상태,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완치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아달리무밥을 이제 투여를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알부민이나 CRP, 플레이트레이트, 그러니까 혈소판 등 수치들이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약을 이용해서 전혀 치료제가 없던 질병을 치료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타 질환에 승인된 약을 새로운 질환의 치료제로 활용하는 전략을 갖다가 약물 재창출, 영어로 하면 이제 Translation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약을 전혀 다른 질병의 치료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질병이라도 공통적인 유전자 변이 혹은 분자적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게 또 다른 어떤 임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상, 2상, 3상, 4상까지 해야 되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투여가 되는데 이 약은 이미 다른 약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또 임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 사용된 AI 플랫폼은 펜실베니아대 연구팀이 개발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약물 재창출에 이용이 되었고 이 연구를 진행했던 이제 실제 파젠바우라는 그 교수가 역시 캐슬만 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기억력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열과 성의를 다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아무튼 너무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약물을 재창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그런 새로운 어떤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새로운 약물 재창출이 많이 일어나서 난치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이 새로운 힘이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